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 어느새 전쟁이 시작된 지도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전쟁이 시작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양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니까.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2021년에는 원유 수입에 약 88조 원을 썼지만 2022년에는 약 139조 원을 사용하면서 2021년보다 무려 58%나 많은 돈을 사용해야 했죠. 게다가 2022년 전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2배 넘게 증가했고 GDP 성장도 예상보다 낮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요. 41개 국가가 2023년 1월 15일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만 무려 약 193조 7천억 원.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하게 만들고 엄청난 돈을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사회는 1300조 원이 넘는 전후복구 비용을 지원해줘야 할 거라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나도 러시아, 나는 이 전쟁으로 전세계에 광역띠를 선사한다. 러우 전쟁으로 전세계가 피해본 금액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세계 원자재 공급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두 나라는 밀의 26.1%, 옥수수의 13.7%, 천연가스의 16.6%, 원유의 12.1%를 전세계에 공급했다고 하죠.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서 원자재 수출이 어려워졌고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니 우리가 먹는 밀은 전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샀는데 니들이 전쟁을 해?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아 러시아 이 새끼를 또 가스밸브 잠궜네. 내가 더러워서 다른 곳에서 수입한다. 뭐야 기름값이 왜 이래? 1리터 2,000원이 넘는다고? 차라리 말 타고 다니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각종 원자재 공급이 감소하면서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 했고 그마저도 충분한 양을 구하기 어려웠죠.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때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2,000원을 넘긴 적이 있으니까.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2021년에는 원유 수입에 670억 달러, 하나로 약 87조 9천억 원을 사용했는데 2022년에는 훨씬 많은 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에 사용한 돈은 무려 1,058억 달러, 하나로 약 138조 8천억 원. 이 말은 즉 2021년보다 약 58% 많은 돈을 사용했다는 거야.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원자재 가격은 다시 안정화되기 시작했지만 이미 전 세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이후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아무래도 직접 전쟁 중인 국가이다 보니 상황이 좋지 않았죠. 러시아 연방통계청은 2022년 러시아의 GDP가 2.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러시아에서 직접 발표한 사항이다 보니 실제로는 더 큰 피해를 봤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죠.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국의 영토에서 전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전쟁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따르면 2022년 우크라이나 GDP의 감소율은 무려 30.4%. 30.4%라는 정신 나갈 것 같은 수치는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가장 최악의 성적이라고 하죠. 또 직접적인 전쟁 피해액의 경우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수치는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키이우 경제연구소는 1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입은 우크라이나의 손실이 무려 1378억 달러, 하나로 약 180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1년 만에 나온 수치라고? 그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떤 상황이냐?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 또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IMF에서 공개하는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전쟁 이전 2022년 전 세계 실질 GDP는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3년 2월 기준으로 2022년 실질 GDP 추정치는 3.4%로 예상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선진국은 전쟁 전까지 GDP가 3.9%, 신흥국은 4.8% 상승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으나 전쟁 이후 2022년 GDP는 선진국은 2.7%, 신흥국은 3.9%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 말은 즉 전쟁 때문에 전세계의 경제 성장이 둔화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도대체 두 나라의 전쟁이 왜 전세계에 영향을 끼쳤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최근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긴 했지만 2022년 원자재의 평균 가격은 기존의 예상보다 엄청나게 올랐죠. 원유랑 천연가스만 보더라도 2022년 예상 평균 가격보다 각각 29.1%, 70.1% 높았다고 하니까. 게다가 전쟁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2022년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8%라고 하거든요. 이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전망치인 4.2%보다 4.6%포인트 높은 수치죠. 특히 미국은 2022년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기준금리를 쭉쭉 올리기 시작했고 이게 또 전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이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교역을 줄여나갔습니다. 36개국의 러시아의 주요 교역 국가를 분석한 결과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교역이 감소한 국가는 19개국이었죠. 그리고 러시아를 향한 수출이 감소한 국가는 36개국 중에서 무려 30개국. 러시아는 2021년을 기준으로 교역액이 7,858억 달러, 하나로 약 1,031조 5,200억 원으로 세계 18위에 해당하는 주요 교역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수출을 줄여나간 겁니다. 아니 물가 상승, 미국의 금리 인상, 러시아 제재까지 하나같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전쟁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거고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죽이는 등 각종 전쟁 범죄가 끊이지 않으니까 결국 국제사회에서 규율에 어긋나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들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세계 각국은 전쟁 이후부터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지원해왔는데요.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 대전차 미사일인 제블린, 자폭 드론인 스위치 블레이드부터 시작해서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 3.5세대 전차인 레오파르드2와 M1 에이브럼스까지 우크라이나는 여러 나라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서 러시아에 대항했고 전쟁 초기에 점령당한 땅들을 일부 되찾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원을 하는 것도 결국엔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아니 스팅어만 해도 한 발에 약 4억 원, 제블린도 한 발에 약 1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무기뿐만이 아닌 우크라이나를 위한 재정 지원 등 여러 분야의 지원을 해왔죠. 이 중에서도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독일의 킬 세계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지원 추적기에 따르면 전쟁 이후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무려 약 781억 달러, 하나로 약 102조 4천억 원. 이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다른 국가와도 클래스가 다른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천조국이 괜히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때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쏟아부었죠. 심지어 GDP의 1%가 넘는 금액을 지원한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는 GDP의 1.07%에 해당하는 약 3억 3,350만 달러, 하나로 약 4,376억 3,600만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발트 3국인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각각 GDP의 0.98%, 0.65%를 지원하면서 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지원금의 총합이 어마무시하다고 하는데 41개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총액은 약 1,476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193조 7천억 원. 2023년 우리나라의 예산이 638조 7천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만 우리나라 예산의 30%가 넘는 돈을 사용했다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으로 막대한 돈을 쏟아붓게 만들면서 어마무시한 경제적 피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의 경제적 피해는 계속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앞에서 전쟁 때문에 전 세계 GDP 성장이 예상보다 낮다고 설명해드렸잖아요. 전쟁이 계속된다면 2022년에 전 세계가 겪었던 경제 성장 둔화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죠. 실제로 전쟁 이전에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전 세계 실질 GDP가 15.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러나 전쟁 이후에는 1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은 계속해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게다가 전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이 이어질 수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패배하도록 둘 수는 없으니까 결국 앞으로도 지원금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2022년에 1억 달러, 하나로 약 1,310억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자 우리나라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1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1,700억 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죠. 또 미국 정부도 2023년 3월 3일에 4억 달러, 하나로 약 5,240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즉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계속해서 돈이 나갈 거란 소리야.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만약 종전을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돈 나갈 일이 또 있다고 하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이것은 바로 전쟁으로 인해 망가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전쟁 때문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손실액이 약 180조 5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 싹 다 복구해야 하고 망가진 것들 치워야 하고 러시아가 남겨놨을지 모르는 지뢰 같은 위험한 놈들도 찾아서 제거해야 했죠. 이 밖에도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보상도 해주고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가 전후 복구 비용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무려 1조 달러, 하나로 약 1,311조 원. 심지어 전쟁 기간이 늘어날수록 전후 복구 비용은 더욱 증가할 거라고 말했죠. 물론 이건 기업의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300조 원이 넘는 전후 복구 비용을 우크라이나가 마련할 수 있을 리는 없고 결국 국제사회에서 이 비용을 감당하게 될 확률이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더라도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를 위해서 또다시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나라의 전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